올해 첫날 여러분에게 진짜 축복과 건강이 그리고 기쁨이 또 행운까지도 늘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안혜원과 전여옥의 안전 빵빵입니다. 세 번째 주제입니다. 네, 세 번째 주제. 자, 신재민도 이번에는 검찰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신재민도 기재부도 무혐의 장난치는 문정권. 네. 그다음에 검찰의 네. 내년에 검찰이 완전히 제가 보기에는 입장 바꿀 거 안면 몰수할 수도 있다 이렇게 이제 봅니다. 자 이제 이거를 간단하게 이제 여러분께 정리를 해드리면은요 신재민 전 사무관 그다음에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다 무혐의로 됐습니다. 그렇죠. 네, 차영환 경제정책 검찰에서 비서관까지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이제 끝난 사건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근데 직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고발된 신재민 사무관이 검찰에서 이제 불기소 처분을 되고 또 이제 홍남기가 이제 그거 이제 걷어들이고 이렇게 하면서 한마디로 신재민 보고 그 부모님 막 제발 조용히 아들 단속 좀 하시고 이제 우리도 다 지겹습니다. 우리도 뭐 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대로 갑시다.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제 뭐 SEN 쌤님께서 신재민한테 각서 받았다고 제가 보기에는 그 수준이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아니면 뭐 부모님한테 각서를 받았든지. 근데요, 이 신재민 사건의 그 두 가지 핵심이 있습니다. KTNG에서 말하자면은 이 굉장히 문건의 외부 유출 이 문제, 그 다음에 적자 국채의 추가 발행 바이책이라는 거죠. 이걸 가지고 신재민 그 사무관을 공무상 비밀 누설, 공공기록물 관리법 위반 이걸로 이제 고발을 한 겁니다. 그러면 이 사안이라는 거는 팩트였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그렇죠? 않습니까? 네. 그리고 어떻게 정부에서 이렇게 고발을 하고 무조건 끝까지 간다 이런 데서 다 그 취하를 할까요? 여기에 저는 핵심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김동연 전 총리가 말하자면 이제 바이책을 취소하라고 압박을 했다는 것은 지금 언젠가는 밝혀질 겁니다. 더구나 비망록을 썼다는 그 직원을 그렇게 괴롭혔다는 거 아니에요. 막 그냥 찢어버려라 토해내라 이래갖고. 그렇지만은 요즘 이 시대는 뭡니까? 원본이 없는 시대예요, 여러분. 모든 것이 카피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는 반드시 진실이 밝혀질 거라 이렇게 봅니다. 네. 근데 신재민 씨 너무 불쌍하고 우리가 어른된 입장에서 그 젊은 청년한테 너무너무 면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건도 앞서 말씀드린 손석희 이 건처럼 거기 이제 네. 경찰이 그냥 정리하는 네. 가장 이슈화를 막기 위한 이슈화되는 걸 막기 위해서 정리하는 식으로 경찰이 결론 내렸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마찬가지 이 건도 마찬가지입니다. 검찰이 가장 더 이상 이 문제가 논란이 되지 않게 막아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논란이 안 되는 건 이제 재판도 안 가게 끝내버린 거죠. 그렇죠. 앞에 손석희 씨 같은 경우는 녹취가 있고 증거가 있기 때문에 빼도 박도 못할 건에 대해서 할 수 없이 이제 기소 의견으로 올렸지만은 이 검찰에서 무혐의한 것은 뭐 아마 이제 신재민 전 사무관도 많이 시달렸을 거예요. 본인 네. 유서 쓰고 아유, 행적을 그럼요. 감춘 다음에 그 이제 여린 부모님이 나와가지고 친구가. 아마 설득하고 야 더 이상 조용히 살아라 이렇게 네. 이야기했겠지요. 네. 아마 네. 그 본인도 이제 버려놓고 수술을 못한다는 그 위기의식을 느꼈을 것 같고요. 게다가 이제 그 공무원 선배들이 와서 얼마나 또 했겠습니까? 아유, 그렇죠. 그러니까 본인이 네. 이제 그 후로 언론에서 사라진 거 아닙니까? 언론에서. 그러면서 이제 설득했고 검찰에 나와서 이제 핵심은 이거예요. 네. 자, 차영환 경제정책 비서관이 이른바 해당 담당 과장한테 전화를 걸어가지고 야 기사 내려라. 그러니까 국채 발행 안 하겠다는 기사 보도자료 뿌렸는데 기사 내려 하고 강요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서 이제 그게 이제 직권남용이 들어가는 이제 적용이 될 수가 있는데 검찰의 이야기가 이거예요. 전화 건 것은 맞지만 차영환 이 양반이 기재부 실무자에 전화 건 건 맞지만은 차영환 청와대 비서관입니다. 보도 자료 취소를 지시하고 적자 국채 발행을 강요했다는 점을 확인 못했다. 이게 재밌는 이야기예요. 확인 못했다. 그러니까 신재민 씨는 이걸 주장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내가 옆에 들어가지고 수습했다. 그래서 아주 과장이 그냥 쫄아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차 비서관은 난 그런 적도 했을 거고 이 정권 하에서 전화 받은 과장이 자기가 어떻게 이야기하겠습니까? 그럼요. 당연히 그냥 나 그런 거 받은 적 없습니다 했을 거고 신재민도 더 이상 주장을 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확인 못했다고 끝내버린 겁니다. 이러면서 차영환 경제정책 비서관의
면죄부를 주면서 그냥 불기소로 끝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정리가 딱 되는 수순을 이제 밟았던 거 지난 몇 개월 동안 아마 수사하면 금방 끝났을 겁니다. 왜? 겁나니까 아니, 기재부 공무원이 누가 대들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그럼요. 그래서 그냥 딱 수습해놓고 이제 적당한 때가 돼서 이제 손석희 씨 뭐 하면서 동시에 이제 몇 개월 지났지 않습니까? 네. 이제 내놓은 거죠. 지금 국회의원만 복잡하고 하니까는 이때 슬쩍 발표하고 빠지기 맞습니다. 위해서 네, 그런 전략을 쓴 거예요. 네. 그러면서 이제 수습한 건데 문제는 이런 가이드라인을 문재인 대통령이 줬어요. 나 그게 진짜 잘못다고 봐. 문재인 대통령이 회의에서 신사무관이 자기가 경험한 자기가 보는 좁은 세계 속의 일을 갖고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것. 문재인 대통령이 신사무관 완전히 바보 만들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녀석이 왜 까불어? 라고 정리를 해버렸기 때문에 검찰이 어떻게 수사를 합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녀석이 한 건데. 그래서 정리가 될 수순을 가지고 여기까지 온 것이죠. 네. 이거는 어떻게 보면 노무현 정권 때 남산국 사장을 진짜 한강으로 뛰어들게 한 거하고 그렇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은 한 사무관, 특히 젊은 친구 이런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매도하는 발언을 하는 거는 대통령의 입에서 절대로 나와서는 안 되는 발언입니다. 네. 일단 사법화될 수 있는 네. 그러니까 검찰의 기소여부가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의견을 표출해가지고 검찰을 어떤 일정한 방향을 몰아가는 것이죠. 그건 대통령이 그런 이야기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현수님께서 이런 글을 올려주셨어요. 만약에 신재민 씨가 진짜 그때 자살 문제가 있어갖고 그렇게라도 했으면은 아마도 이제 이 정권은 손혜원의 막말처럼 소름 끼치게 신재민에 대해서 진이길 겁니다. 그게 또 좌빨들의 수법이에요. 그런 점에서 제가 볼 때는 진짜 그 신재민 씨 그 기운 내고요. 그다음에 신재민 씨를 거의 감옥에다 가둔 거나 마찬가지로 병원에 가두고서 그냥 완전히 차단을 시킨 거 아닙니까? 그러고 나서 진짜 각서 비슷한 거, 맹서 이런 거를 이제 받아낸 거죠. 남산국 사장 성리무님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이 남산국 사장이 그 노건평 씨 노무현 대통령의 형한테 말하자면 대우 사장에 대해서 이 로비를 하러 간 것 같습니다. 네, 그것까지는. 근데 그거를 노무현 대통령이 큰 남산국 같은 사람이 우리 형님한테 로비나 하러 다니고 이거를 이제 말하자면 탄핵의 그 움직임 속에서 얘기를 해서 그분이 그 말을 듣고 텔레비전으로 그거를 자식들하고 다 같이 보고 있다가 그대로 한강에 가서 빠져서 그럼요. 이 세상을 하직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그때 노무현에 대해서 저는 진짜 대통령 자격이 없다. 탄핵 받아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왜? 대통령은요.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국민이 한강에 뛰어들게 할 수가 있습니까? 그다음에 노건평이라는 사람이 뇌물 받은 거 그건 다 알고 있었던 거 법으로도 다 된 거 아닙니까? 정말 그런 점에서 너무 가슴 아픈 일이었습니다. 근데요, 저는 이제 이 시점에서 우리가 꼭 얘기해야 될 게 있습니다. 참 엄마 노을부님이 후원해 주시고 또 성킴님께서 미국에서 안녕하세요. 잊지 네. 않고 있습니다. 안방 TV 일하시는 시간대랑 겹쳐갖고 자주 생방 못 보시지만은 항상 응원하고 계시다고. 진짜 우리 동포 여러분들 너무 고생하시는 거 네. 압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좋아요를 아까 맹호부대님이 오늘은 안 들어오셨는데 많이 눌러주시면은 광고가 아주 짧게 들어간대요. 그러니까 그러면 저희한테 굉장히 후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네, 참 우리 교포분들, 동포분들 나라가 모국이 잘 돼야지 힘이 그럼요. 생깁니다. 그럼요. 지금 뭐 베네수엘라가 저 모양이면 베네수엘라 교포들, 미국에 있는 교포들 얼마나 힘이 없겠어요. 그렇죠. 우리나라가 잘 되고 잘 살아야지 번듯하게 난 한국 출신이다. I'm 네. from Korea 이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나라가 이렇게 복잡하면 얼마나 힘이 빠지겠어요. 그런데 네. 해외에 나가 계신 분들이 진짜 애국자들입니다. 맞습니다. 나라 걱정하는 마음이 더 커요. 네, 아무튼 그리고 저희들이 감사한 네.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뭐 어디에 네. 있든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그리고 이 드미님께서 안상영 부산시장도 감옥에서 목숨 끊었죠. 노무현 정권, 좌파 정권 때는 이렇게 자살하는 사람들이 이 참 정권에서 지금 몇 많았습니다. 명입니까? 이 정권도 그렇죠. 이 정권 지금 네. 몇 명이에요 지금?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 참. 신재민 씨 관련해 가지고 또 김태우 네. 이번에 기소가 됐어요. 네. 그런데 이번에 검찰 재밌어요. 신재민 씨의 공무상 비밀 누설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전 맞다고 봐요. 그러면서 이제 국가 기밀이 이번에 그 기밀 누설했다는 것이 네. 국가의 기능에 위협이 됐다고 볼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렇다면 김태우 씨는 왜 기소해요? 김태우 씨 그게 국가 기능에 엄청난 장애를 줬습니까?
게다가 그게 무슨 또 이번에 그랬어요. 결제 전 문서라서 공공기록물이 아니다. 네. 그럼 김태호 씨가 한 건 공공기록물이었습니까 그건? 참. 그래서 말이 안 돼요. 신재민 씨를 이렇게 기밀누설과 관련해서 공무상 비밀누설과 관련해서 무혐의 처분을 내렸으면 김태호 씨도 무혐의 처분 내려야 되는 겁니다. 왜? 마음대로 때에 따라 곳에 따라 달라집니까? 네. 아유, 참 그런데 이제 여기서 한번 검찰의 이 상황을 저희가 정리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문무일 검찰총장이 하도 검찰총장이 나타나질 않으니까 이름도 문재일로 나오네요. 문무일 검찰총장이 이 사표를 내려고 했었다는 네. 겁니다. 근데 이제 검찰 조직에서 그러면 이거는 자학적이고 자해적인 거다. 이래가지고 막 해갖고 지금 출장을 뭐 12박으로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 식히고 오라고 이제 보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검찰로서는 이제 검경 수사권 이것 때문에 다들 부글부글 끓고 있어요. 네. 그다음에 이 공수처라는 것도 사실은 옥상옥입니다. 진짜 이 석동일 그 전 검사가 얘기한 대로 이게 무슨 법이 없어갖고 뭘 합니까? 그리고 이건 대통령에게 어마무시한 정말 이 사람을 그냥 이렇게 집어넣고 숙청하고 그냥 완전히 하방시키고 완전히 공산당에 모택동 못지않은 권력을 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검찰에서도 이거는 아니지 않느냐 막 이래서 부글부글 끓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검찰 내부에 있는 분들한테 이제 제가 좀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더니 지금 검찰은 솔직히 우리 조직의 특성 알지 않느냐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내년에 총선만 자유한국당이 이기면은 우리 이 정권에 사실 줄 서고 싶지 않다. 근데 어쩔 수 없다. 근데 내년에 만약에 자유한국당이 총선에서 일당이 되면은 검사들 쪽에서 어마무시한 얘기가 마구마구 나올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이 정권이 말하자면 문재인 정권의 이 모가지를 칵 물 수가 있다. 우리가 이제 이분이 약간 술이 취해가지고 저하고 통화를 하셨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했는데 저는 반드시 그렇게 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검찰, 사법부 다들 부글부글 끓고 있습니다. 네. 자, 역대 이런 네. 이렇게 검찰을 이용해서 이른바 네. 폭력 정치를 하는 정권도 많지 그렇습니다. 않았습니다. 지금 검찰에서 네. 적폐청산이라는 이름 하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 깜빵에 쳐넣었습니까? 네.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 내년 총선 반드시 이제 승리를 우리 보수가 해야 될 거고요. 지금 무슨 뭐 통계 같은 거 절대로 믿을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뭐 청년 고용이 좋아졌다고 하는 거 이거는 진짜 하이라이트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이제 뭐 문재인 지지율이 또 뭐 51%로 나왔대요. 아이,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말고요. 우리 제발 이제 정신 차리고 오로지 보수의 승리를 위해서 가도록 예. 하면 되겠습니다. 또 오지정님께서 아유 후원을 해주시면서 문들어가 진짜 끝장을 봐야 된다 이제 이런 말씀 해주셨습니다. 네. 함께 합니다. 저희 안방 TV가 여러분하고 함께합니다. 그다음에 저희는 정말 오로지 보수 정권의 재창출 이것만을 목표입니다. 네. 네. 네.